근데 사실 지금 우리 전무님이 백수 아니신가요? 지금 백수는 아니에요. 아, 백수 아니세요? 네, 왜냐하면 새로 설립한 회사가 네. 법인 설립은 이미 다 됐어요. 네네네네. 네, 다 됐고 네. 그 자문사 인가를 못 받다 보니까 아. 지금은 영업이라든지 뭐 우리 자문사가 하는 투자 네. 일임 또는 자문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영업은 못하고 투자 자문도 못하지만 법인만 있는 회사. 네, 법인은 설립이 됐고 법인 이름이 채슬리 자문 주식회사예요. 채슬리, 그러니까 투자 자문이라고 나중 못 쓰고 못 쓰죠. 채슬리 자문. 주식회사. 네. 거기에 제가 이제 대표이사 전무 맡고 있어요. 대표이사 사장이 아니라 네. 왜 대표이사 전무예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그 제가 법인 새로 이제 설립해서 독립한다. 네. 이 얘기가 나가고 난 다음에 예, 그 단독 기사로 나가더라고요. 단독 기사. 네. 역시 영향력 있는 분이라.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뭐 저희 고객분이나 네. 뭐 우리 뭐 기자분들이나 만나면 전무님 하다가 아차 이제 대표님이시죠 이런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11년 동안 인피니티에서 전무했거든요. 어, 입사할 때도 전무였고 나올 때도 전무. 아마 여의도에서 11년 동안 전무한 사람은 아마 전무후무한 제가 아마 유일할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나는 영원한 전무이고 싶다. 약간 이런 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전무님 했다가 이제 대표님이시죠. 네. 이게 저도 좀 불편하고 어.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 전무로 명함을 파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위에 사장이나 다른 분은 없고. 그래서 우리 제 후배랑 뭐 이렇게 여러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회사를 설립하는 거라서 네. 그 후배 관리총괄 후배한테 네. 대표이사 사장을 하라고 했고요. 저는 대표이사 전무로. 그러니까 전무님은 이렇게 운용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네. 경영은 이제 후배에게 안정적으로 맡겨서 예. 하라. 좋은 전략입니다. 제가 뭐 인피니티에서 CIO를 할 때도 네. 인사 관리의 원칙은 네. 적재적소. 어. 예. 그 적재적소이기 때문에 제가 뭐 관리까지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좋죠, 좋죠. 네. 그래서 조금 더 투자 네. 전략 짜는데 조금 더 집중하시려면은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 요즘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투자자문사 금융감독원 그 인가 나오는 데까지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하더라고요.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월 달부터 고객 자금을 안 받았었잖아요. 인피니티 시절에. 예, 시절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 7, 8월 정도 이제 장이 또 한번 조정을 받거나 하면 예, 적당히 우리가 한 15%에서 2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네네네. 전화를 드리겠다라고 해서 대기 고객 리스트가 400명이 지금 와, 넘어요. 예. 그것도 다 좀 큰 손 고객들 위주로. 그 3억 이상 되는 분들 예. 리스트를 해놨는데 그분들한테 좀 죄송하고요. 음. 인가가 뭐 아무리 빠르면 한 10월 나올 것 같아요. 10월 달까지 이제 그분들 자금을 맡아서 이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네. 지금 얘기하면서 시황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네. 이 주식 시장의 바닥과 주식 시장의 고점 뭐 이런 변동성의 이런 어떤 사이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작년 3월, 4월 딱 지날 때는 최악의 국면을 이제 지나고 있구나. 최악은 지났다. 네. 네. 그런 확신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주식은 항상 미분값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도 뭐 저희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전무님 그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나서 네. 주식을 사는 건 어떠냐고. 작년 3월 달에. 네. 그때 1,500대에서 진정되고 주식을 사려면 예. 아마 2,300 정도에서 주식을 사야 될 거다. 맞아. 예. 말씀하셨어요. 예. 그만큼 뭔가 두렵고 비관적이고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하기 때문에 주식이 싸게 거래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닥을 함부로 예단은 할 수는 없지만 네. 그 바닥의 지표를 우리가 그래도 알 수는 있거든요. 예. 그게 2008년 10월 달에 미국하고 우리나라랑 통화 스왑이 체결되고 나서 우리 시장이 바닥을 잡았어요. 네. 2008년 10월 달에. 예. 그리고 2009년 10월, 11월까지 미국의 실업률은 계속
증가를 하면서 경기는 되게 안 좋았지만, 안 좋았지만 주식 시장은 이제 반등이 들어갔던 훨씬 더 거였죠. 먼저, 예. 그렇죠? 네.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번에 3월 달에 미국하고 우리랑 통화 수합이 딱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포 지수가 최악의 국면에 그런 변동성을 보여주는 빅스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2008년과 똑같은 뭐 80대를 찍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제 최악의 국면을 지났구나 네. 라고 생각이 되면 이 공포에 대한 유동성 위기에 대한 네. 이 최악으로 치닫던 그 그래프가 이제는 바닥을 찍고 딱 턴어라운드 하는 느낌을 받았던 네. 거죠. 네.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그러면 지금 경기가 다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네. 네, 실제로 정상화가 되고 있고 보복 소비가 이루어질 거고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복 소비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뭐 몇 명이 없죠. 있겠어요? 없죠.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지금 3,200 이상 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좋은 데이터들이 언제 막 이렇게 개선되는 속도가 네. 이렇게 누울까? 완만해질까? 예. 리커버리가 됐다가 정상화가 되는데 이 정상화가 되는 속도가 완만해지는 국면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네. YOY 데이터로 봤을 때 네. 주식 초정학교 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었는데 작년에 상반기에는 이제 기저 효과가 반드시 나타날 네. 수밖에 없고 역시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 효과도 역시 완만해질 수밖에 없다. 네, 예. 그때 작년에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내년 7월 달까지는 YOY 데이터가 엄청나게 좋게 그렇죠. 나올 거기 때문에 내년 7월 달까지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네. 그걸 아마 작년에 그죠? 우리 맞아요, 1년 맞아요. 전에 얘기했던 얘기인데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YOY 데이터가 뭐 이번에 발표된 물가조차도 그죠? 그렇죠. 예, 뭐 5%대 나오는 예, 게 미국 소비자 기저 효과. 효과잖아요. 예. 기저 효과. 그러면 이 기저 효과가 꺾이는 국면이 어딜까라고 생각하면 작년 3Q부터 가파른 이제 리커버리가 이루어졌잖아요. 3분기. 예. 예, 우리가 중국하고 한국은 2월 달에 최고 타격을 받았었고 네. 미국하고 스페인이라든지 유럽으로 이제 전이됐던 게 3, 4, 4, 5월. 예. 거기가 최악의 국면이었기 때문에 YOY로는 이번 2분기가 작년 대비해서 최고의 성장률이 나오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뭐 빠질 리가 네, 없는 네. 상황이었다면 3Q, 4Q, 내년 1Q로 가면 갈수록 기고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예. 역기저 효과라기도 하고. 예, 기고 효과라고도 하기도 하고. 음. 그러면 이번에 지금 테이퍼링 얘기도 계속 네. 시장에다가 연준이 너네들 우리가 테이퍼링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워워워 시키는 거잖아요. 네. 너무 과열로 치달으면 안 돼. 그렇죠. 원자재 시장에서 너무 투기적으로 거래하면 안 돼.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네. 페드가 역할이 너무 과열로 시장이 치달을 때 펀치볼을 치운다 그러잖아요. 칵테일 파티에서 아하, 우리가 화채 그릇 같은 거 네네네네. 펀치볼을 치운다는 개념처럼 테이퍼링 얘기를 왜 던지냐면 워워 하라는 거죠. 아하. 그런데 페드의 목표는 고용이 5%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어쨌든 경기 살리려고 계속 그렇죠. 해요. 예. 한데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금리까지도 치솟으면 네. 소비가 위축될 거고 그죠? 그럼요. 기업들의 원가가 올라가면서 마진이 줄어들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주식 시장이 꺾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 페드는 너무 앞으로 치달으려고 하는 이 주식 시장을 약간 컨트롤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의 주식 시장은 제가 작년과 같은 상승은 안 나오고 네. 왔다 갔다 할 건데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15%로 네. 완만한 그런 우상향 국면인데 저 효과가 이제 기고 효과로 바뀌기 때는 3Q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아하. 예. 딴 데서 어디서 말씀하신 거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2,850에서 한 3,350 정도의 네. 사이에서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세.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인피니티 자산운용 인피니티 투자자문 고객분들도 약간 펀드를 이제 많이 이제 되돌려 드렸고 네. 이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는 시점에서는 약간 시장 좀 충격 오기를 내심 기다리실 수도 있겠네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사실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인간인 이상. 인간인 이상 맞아요. 사실 그런데 시장이 뭐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충격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충격은 내년 없을 거다. 내년 상반기까지 뭐 충격 큰 조정은 없다고 보고요. 네. 단지 3,200 이상에서 3,300, 3,400으로 갔을 때 예. 이게 4,000이 가는 장이 아니라 가격적인 부담. 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어쨌든 바이앤홀더하고 있는 사람이 위너였는데 네. 올해는 3,200, 3,300으로 가면 갈수록 비중을 줄였다가 또 떨어지면 매수를 해주는 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 위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고객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 대기 고객들한테 참 죄송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약간 자문사 인가가 늦게 나오는 게 예.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자문사 인가를 만약에 받았다 해도 네. 3,250 여기서는 저는 돈을 안 받을 거예요, 사실. 지금은 그렇게 먹을 게 많은 장은 아니다. 네. 근데 혹시 언제 어떻게 될지는 사람은 뭐 모르는 거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자문사 인가가 나옴과 동시에 시장이 조금 이제 눌리면은 거의 뭐 이거는 박세익 전무님한테는 항상 이제 천운이 따르는 대운이 따르는 걸로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봐서 저희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요즘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5%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장이 충격을 받는 거 아닌가? 인플레이션 곧 기준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렇게 걱정하지 않을까 해서 시장을 딱 봤는데 오히려 오르고 있네. 그렇죠. 근데 또 거기다가 막 갖다 붙이는 게 뭐 중고차 시세 때문에 좀 일시적인 거다. 뭐 기저 효과가 있다. 또 왜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이게 좋을 때는 다 긍정적으로 보고 나쁠 때는 다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전무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는 날 네. 저는 사실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10시 반인가 예. 아는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예. 소비자 물가 지수 많이 5% 났다.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그렇게- 바로 이제 외신에서 다 알람 뜨고 막 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보지도 않고 예.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라고 예. 별 영향은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라고 한 게 네. 자, 지금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너무 주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생각해야 되는데 외생 변수를 가지고 너무 판단을 하면 네. 제가 가끔씩 시험에 안 나오는 건데 예, 너무 신경을 쓴다라는 이번에 그런 출제범이 아닌데라는 예.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예. 제일 걱정해야 될 거는 이 기업의 실적이 꺾일까 그걸 걱정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다행스러운 게 S&P 500도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는데 미국의 S&P 500의 PER 지수는 별 차이가 없어요. 20배 조금 21배 정도밖에 네. 안 돼요. 예. 3,900일 때도 21배였다가 4,200이 돼도 21배. 왜 그렇겠어요? 실적이 어닝이 계속 올라온다는 EPS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EPS가 증가하고 있으면 걱정이 안 돼요. 물가가 오르든 말든 네. 그것도 다 좋은 인플레이션이고. 예. 그런데 예. 우리가 왜 물가를 가지고 걱정을 하냐면 네. 2007년도에 예.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네. 그때 제가 유가가 이제 140불까지 이제 치달을 때 맞아요. 100불, 110불, 120불까지 올라오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페드의 정책 금리는 2006년 8월 기준으로 이미 5.25%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장기 모기지 금리도 5% 이상 높은 상황이고 네. 10년물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의 자금 조달 코스트도 높죠. 네.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그때 당시에 중국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엄청난 맞아요. 예. 그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에 원자재 가격도 엄청나게 높아졌고 예. 그리고 금리가 높으니까 모기지 금리까지 높아져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다들 차를 몰고 다니는데 기름을 넣어도 네. 기름값이 더블로 올라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모두가 보면 기업의 마진을 축소시키고 가계의 소비를 저하시키는 네. 이런 요인인데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과연 가계랑
기업이 이런 높은 물가를 감당할 수 있나? 이렇게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 있나? 그런데 2006년 말부터 2007년 초에 미국의 집값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7년 4월 정도 되니까 페니메, 프레디메 막 같은 미국의 주택 저당 증권을 네. 관리하는 쪽의 기업의 주가가 마이너스 40% 나는 거예요. 네. 그걸 보고 아, 미국발 IMF가 시작됐구나. 그래서 저희 고객들한테 리포트를 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2007년도는 아시다시피 펀드 열풍 때문에 화랑이었죠. 예, 그리고 미국은 안 돼도 중국이 있기 때문에 된다. 이런 논리로 결국은 그 2200, 2100 이상에서 펀드에 많이 들어왔던 그 자금이 딱 1년 만에 우리나라 지수가 900이 깨지잖아요. 900 진짜 잠깐 갔었죠. 네. 그래서 그 시장이 망가진 그 이전에 전조 현상을 보면 네. 그때 엄청난 고물가가 기업과 가게에 영향을 줬었다. 네.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물가에 신경 쓰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학습효과, 예. 작년 기저효과 때문에 5% 나오고 지금 유가가 겨우 이제 70불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름 넣으려고 보면 뭐 1,500원대? 아직은 예. 근데 우리가 뭐 2,200원, 300원도 경험했었잖아요. 우리가 이거 차 타고 다니기에는 너무 기름값이 비싸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그래도 아니잖아요.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고. 그리고 집을 사기에는 지금 조달 금리가 너무 비싸도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로 보면 지금 물가 수준, 지금의 10년물 국채 금리 뭐 1.7, 1.5 예.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전혀 임계치에 가계와 기업에 영향을 주는 임계치랑은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험범위 아니다. 네. 그래서 5%뭐 얘기하시길래 별 영향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그것도 한 하반기로 가다 보면은 이제 역기저 효과에 의해서 네. 완만해질 거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 페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상당 기간, 거기는 뭐 이제 당분간 이런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그게 거의 이제 연말까지 가는 해석들도 나오고 예. 원래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거는 기업의 마진을 축소시키는 게 그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네, 네, 네. 금리 상승이라든지 네. 또 하나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게 하나 있어요. 인건비 아니면 예. 인건비도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제가 약간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구할 수가 없고. 그렇죠. 인력. 그리고 또 하나는 물건을 어디 보내려고 하는데 배가 없어서 그렇죠. 운임이 3달러 하다가 키로에 지금 8달러. 그렇죠. 배 이상으로 올랐죠. 네, 배 이상으로 오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마진을 축소시키는 요인이긴 한데 네. 어쨌든 수요가 좋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기업의 마진을 그냥 강제로 뺏어가는 게 있어요. 세금이요? 세금. 근데 그 세금 이슈는 좀 바이든 형님도 좀 왔다 갔다 하시고 네.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10월 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 그 사이에 바이든 형님이 진짜 22%를 할지 25%를 할지 또 깜짝 28%를 밀어붙일지 네. 네,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겼다라는 생각이고, 세금을 저번에는 또 자본이득세를 갖다가 20%에서 39%로 올린다. 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쨌든 7월 달에 미국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을 앞두고 뭔가를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 올라간 부채를 세금으로 다 메꿀 수 있다. 네. 뭐 그런 뭔가를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번에 글로벌한 다국적 기업들 최저 세율을 뭐 15%로 하자. 네. 뭐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법인세랑 그 자본이득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조금은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를 예. 어쨌든 강제로 뺏어가는 거예요. 주주의 몫을. 요 시점에서 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한 7월, 8월 정도 되면 조금 시장이 눌릴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의 논리적 근거는 좀 뭐가 있을까요? 그 즈음 되면 좀 어떤 일들이? 예, 7월 달이 방금 미국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의 그 협상을 트럼프가 2019년도에 네. 원래 했어야 되는데 네네네. 본인 대선을 앞두고 2년 동안 연기를 시켜놨던 거거든요. 정부 부채 한도. 네. 예. 그래서 어쨌든 해야 돼요, 이번에.
그 한도 조정을 할 때 방금 말씀드렸던 바이든 정부에서 공화당이 이제 공격을 하겠죠. 너네 이렇게 늘어난 정부 부채를 뭘로 감당할 건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 이슈가 거의 매번 반복되던 거잖아요. 그 연말까지 네. 가고 그 다음 해까지도 타결이 안 돼가지고 일시적으로 뭐 주 정부라나 연방 정부 뭐 공무원들 임금도 밀리고 그렇죠. 뭐 셧다운되고 네.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겪어왔던 이슈 아닌가요? 예, 주기적으로 겪어왔는데 저는 항상 미래 시장에 대한 예측은 과거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레이건 정부에서도 그랬고 그동안의 모든 미국 대통령이 다 미국의 부채는 항상 증가해갔죠. 한도를 늘려왔었죠. 네, 그렇죠. 예. 늘 해왔던 일인데. 예, 예. 근데 늘 해왔던 일인데 2011년도 8월 달에는 네. 그거 한도 협상 다 해놓고 예. 갑자기 S&P 500에서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을 예. 빵 때리면서 그때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때. 주가가 박살나 버렸잖아요. 예, 예, 예. 주가가 그 박살나면서 시장의 색깔이 확 바뀌거든요. 네. 차화정 장세가 끝나버려요. 화학 정류의 이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된 게 그때부터 8월 달부터였어요. 맞아요. 예. 그때 미국 신용등급 강등됐을 때 그거는 정말 메가톤급 충격이었어요. 메가톤급 충격이었죠. 예. 3일 내내 주가가 뭐 박살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매번 있어 왔던 일인데 뭐 한 40년 내내 그렇게 한도를 올려왔었는데 네.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또 하나가 7공주 장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차화정 장세까지 네. 불을 뿜는 장세였죠. 네, 네. 900이 깨졌던 지수가 네. 2100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지금 뭐 비슷하잖아요. 1430이 3200 간 거나 900이 깨졌던 지수가 2100까지 간 거나 비슷하죠. 네. 주가가 비싸졌을 때 그런 충격이 오면 와장창 하는 거거든요. 예, 물이 차 있지 않는데 물 바게트를 뒤집어 봐야 예, 쏟아질 물이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가득 차 와 있으니까. 3250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좀만 흔들어도 넘치는. 툭 하면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쩜 이런 묘사를 이렇게 잘하시죠? 이유를. 예. 저는 뭐 작년에 뭐 3천 간다라고 해서 되게 공격적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때는 조금 사람들 의심도 많이 했죠. 예. 네. 굉장히 빠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일찍 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의 원칙도 그렇고 되게 보수적이에요, 저는. 아 그러세요? 네. 보수적이라서 끝까지 최대한 이번에 뭐 거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이 버블을 다 먹고 나와야 된다라기보다는 이 정도면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생선 대가리. 생선 대가리. 네. 생선 대가리는 고양이 주자. 나는 어깨에서 팔면 된다. 네. 그래서 저희 고객들 이번에 5월 달에도 주식 많이 비우면서 아하. 여기서 3,350까지도 제가 갈 수 있다 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우리가 판 주식을 받아간 사람이 좀 먹을 게 있어야 되지 않냐. 네, 그런 논리로 좀 하고 또 우리가 주식을 비우고 오늘 축구도 하고 저녁에 오후에 골프도 치고 할 때 걱정이 없잖아요. 이 삶의 질이 좀 바뀌어요. 편안하죠. 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저희 고객들하고 이제 점심을 먹어보면 네. 너무 좋아요. 마음이 편하시. 네.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25년 동안 주식하면서 이번처럼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펀드를 들었고 뭐를 했고 했는데 이때까지 먹었다가 토해내고 먹었다고 토해냈는데 이번에 이렇게 현금을 다 수익을 챙기고 나와서 이렇게 마음 시장을 편하게. 마음 편하게 이래 바라보는 거는 처음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쉬는 것도 투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 쉬어보면 알아요. 근데 우리가 고스톱을 치든 뭘 하든 이 쉴 줄을 잘 몰라요. 계속 해야 되는 줄 알고. 예, 계속 해야 되는 줄 알고 주식 시장에 보면 어떤 장에서도 올라가는 주식이 있거든요. 네네. 어떤 장에서도 올라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 어떤 장에서 올라가는 주식은 내가 저거 먹었어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지금 작년 연말에 코스닥 네. 상위 10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마이너스 26%더라고요. 네네네. 작년 연말에 코스닥 상위 10종목을 만약에 샀더라면 네네네. 그렇게 지금 손실 나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는 야금야금 오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대부분 또 쉬어가는 것들이 많고,
요럴 때 이른바 좀 가치 투자해서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종목 발굴하시는 분들은 조금 자기의 실력에 의해서 분석하는 만큼 수익을 또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애매모호하신 분들, 주린이 분들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되게 좀 힘든 장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트레이딩에 좀 익숙한 고수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장인데 그게 또 힘들잖아요. 그럼요. 힘들고 것도 아니고. 예.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게, 제가 그래도 뭐 주식 50% 70% 정도는 가져가셔도 된다고 보는 게, 예. 아직까지도 컨택 기업들 보면 네. 컨택으로 망가졌던 기업들 보면 재무제표가 아직 개선도 안 됐잖아요. 네. 싼 것들도 많아요. 네, 그런 기업들은 보면 뭐 사고 팔 게 아니라 네. 그냥 뭐 내년 1월 정도까지는 음. 그냥 쥐고 가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싼 주식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주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작년에 우리가 카카오, 네이버, 뭐 BBIG에 있었던 삼바라든지 이런 주식 작년 연말까지 그냥 그렇죠. 홀딩. 사놓고 그냥 가만히 홀딩을 하면 됐던 것처럼 네. 지금부터 내년 1월까지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이런 것들도 96,000원 갔다가 이제 8만 원 돼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기업의 가치는 어쨌든 우상향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우상향 하는 걸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